사실 그렇게 보면 서바이브도 비슷해. 예. 그것 딱 나오니까 이거 메탈 기어 1에서도 클리어하고 나면 마지막 뒤에 그게 메탈 기어 전통인데 그거를 거기다가 너 갖다 박아놔. 고전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즐거움, 오래된 재미, 본격 고전 게임 탐험 방송 레트로 피플 2025년 첫 번째 스테이지를 여러분들과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탐꾼 여러분, 레트로 피플입니다. 오늘도 마을에 모인 우리들의 탐험꾼 카르마 로치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5년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뭐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까? 2025년 사실 작년 말부터 좀 삐그덕거리고 있잖아요. 네, 나라 자체가 조금 심각하게 뒤숭숭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드릴 말씀이 별달리 없어요. 그런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무난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무탈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올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지인들한테 올해 먼저 한 얘기가 다 있는데요. 예,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더 하고 있죠. 전통의 로그아웃 스테이지에서도 결근을 할 정도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다가 제가 솔직히 제 인생 통틀어서 학교부터 여태까지 직장, 군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웬만하면은 근무랑 출근이랑 등교를 다 했었는데 난생 처음으로 회사 스케줄러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진짜 저 혹시 쉬면 안 되겠냐. 네. 그러니까 정말로 코로나랑 그런 걸 제외하고 몸 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A형 독감에 걸렸어서 그때도. 아니 지금 너무 유행이 극심하다 보니까 그 여파로 인해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방송에는 조금의 소음이 다소 많이 낄 수 있다는 걸 좀 양해 부탁드리고 거기에 더해 유미 씨가 오늘 독감 판정에 거들리셔서 확진이 되셔서 지금 요양하고 계십니다. 녹음 전에 문자가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뭐 별 수 있습니까? 일단은 몸이 먼저죠. 로치 씨는 무탈하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저도 우리 직장엔 뭐가 있었지라고 생각해봤는데 뭐 나라가 어수선스럽고 이런 것보다도 지금 막 그 독감 유행하니까 다들 독감 안 걸리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청소년들 왜냐면은 지금은 그렇죠. 방학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전을 따지면은 이게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학교라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더 확진이 빨라진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하다못해 이제 너무 많이들 걸리니까 조심을 안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 같이 모여야 되는 사무실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네. 또 제 옆에 계신 분들이 다 결혼을 하신 분들이에요. 아이고. 자녀도 있으시고 아이고. 학교 나가는 자녀도 있고. 아니, 근데 걸려온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면 일단 내 몸 상태가 몸살이라도 좀 낫다. 좀 평상시랑 다르게 이게 아프다. 좀 뻐걱지근하다라고 하면 일단 요즘은 가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상비약은 어림도 없다. 그냥 몸이 좀 이상하다 하면 바로 오픈런 때려라. 진짜 그렇지 않는 이상 고생을 몇 갑절 더 한다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솔직히 그냥 몸살인 줄 알고 회사에다가 연락한 날에가 휴무였었는데 네. 당연히 그러니까 그 전날에도 이제 근무하고 그럴 때 몸살이니까 그냥 다음날 쉬고 나오면 괜찮겠지 했다가 아침에 눈 뜨면서 그러니까 아침 한 7시에 눈 뜨면서 저녁 오후 4시 반까지 제가 몸을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가족들은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못 움직이겠어. 그러니까 나는 움직이고 싶어. 눈도 떠졌어. 정신도 있어. 근데 추워 이러면서 이거밖에 안 돼요. 진짜 무슨 렉 걸린 거 마냥. 아니 맞아요.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에 너무 뭐 의료대란 이런 것도 좀 같이 겹쳐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디 가든 지금 미어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겨우겨우 몸을 가누고 오시는 상태에서 막 2-3시간 기다렸는데 막 그냥 송장처럼 이렇게 계속 있으신데요.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아파요.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TMI이긴 한데 저는 그때 잊혀지지 않는 게
저는 당연히 의료대란이랑은 연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가까운 이제 병원을 먼저 갔는데 딱 그 병원이 바로 이제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탄 바로 앞에 있어요. 네네. 딱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오늘은 휴진입니다. 딱 이게 떠 있더라고요. 아이고. 와, 그때 생각하면은 진짜 아찔해. 와, 그런데 이게 왜 오늘 휴진이야? 이런 느낌밖에 안 들었어가지고. 그렇지. 근데 그런 병원들 몇몇 개 있어요. 뭐 네이버 지도나 그 병원 예약 어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미리 좀 조회를 하고 갔는데 뭐 개인 사정을 쉽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제가 오히려 안 봐서 문제였어서 여러분도 그래요? 병원 가시기 전에 한번 확인하시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그리고 같아요. 우리 동네 무슨 병원 검진 어플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서 미리 한번 살펴보시고 조금이나마 이 트래픽이 덜한 데로 가셔서 빨리 진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뒤늦게라도 맞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도 웬만해선 독감 주사를 안 맞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올해는 지금 맞을까 생각 중이에요. 저도 그래서 지금 시간 좀 나면 바로 맞으려고. 아니, 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독감을 빨리 맞아라. 안 맞으셨어요? 그러길래. 예, 왜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맞으란 얘기도 없었고. 보통은 이제 독감 주사라는 게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 어린 미취학 아동들이 많이 맞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지나가게 되잖아요. 사실 그쵸. 뭐 매년마다 독감이라는 게 유행하는 거고 감기가 유행하는 철이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갔는데 올해는 이게 너무 사단이 크게 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맞아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시거나 아니면은 건강을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분들이라면 꼭 독감 접종 하시길 바라고, 저희도 뭐 맞고 나서 방송을 통해서라도 뭐 인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미 씨의 빠른 원캐를 기원하면서 낭낭한 목소리의 민미 씨의 광고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판타스틱 레트로 어드벤처 타임. 본격 고전 게임 탐험 방송 레트로 피플은 다양한 팟캐스트 앱에서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2014년 첫 모험을 시작한 이후 많은 청탐꾼들의 성원을 힘입어 다양한 고전 게임의 세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소감이나 사연, 함께 탐험하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청탐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짧은 이야기, 긴 이야기 상관없이 모두 환영합니다. 레트로 피플입니다. 2025년 첫 번째 스테이지는 보너스 스테이지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2024년 12월을 기점으로 10주년을 맞이했는데, 사실 10주년에 카르마 씨는 그때 방송에 안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방송 때 미리 로그아웃 때 언급을 드렸지만 12월 3일이 저희 10주년입니다. 그때가 플스1 발매일이었기 때문에 일본 기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저희가 플스1처럼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에 남는 그런 장대한 포부를 가지고 오픈을 딱 했는데 10년이 지난 그날에 계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암흑의 시간을 보내고 조용히 넘어갔다가 또 이제 연말에 이렇게 좀 다양한 안 좋은 얘기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침울하게 보냈던 기억이 나요. 사실 2024년 연말에 로그아웃 편을 편집하면서도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때는 로그아웃을 듣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미리 공지로 내보내서 방송 지연을 좀 했던 상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이 참 암울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어떻게 방송을 낼 수도 없었고 참 서글프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랬어요. 이게 참 보너스를 시작하는 마당에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각설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이 소소하게 10주년을 뭔가를 좀 맞이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그것들을 못했다 보니까 올해는 좀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 찰나에 오늘 회차도 약간 거기에 연장되는 이야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보너스 스테이지는요. 저희 탐험꾼들이 쿨타임 차면 무조건 한 번씩 플레이해보는 게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인데 역대 저희가 탐험했던 회차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하나씩 선정을 해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이제 쿨타임이 차면은
무조건 키고 본다. 무조건 조이스틱을 잡고 무조건 키보드를 잡는 게임을 저희가 하나씩 선정을 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뮤뮤 씨한테 요 주제를 전달했을 때 뮤뮤 씨는 전혀 엉뚱한 걸 하나 들고 오셨다가 뭐 아프신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목구멍까지 하시려다 키가를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네 정말 네 목구멍까지 팍 나. 거의 그때 쿠르시오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호그와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거기 보면 3대 네. 그 금기 주민 중에 하나가 뭐 그리핀랜드에 가셔서 노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씁쓸해요. 참고로 제가 요즘에 그 메탈기어 서바이브라는 게임을 좀 쭉 하고 있는데 시간 날 때마다 어제 저녁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접속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같이 이제 코플레이를 좀 하자는 분이 있어서 이제 들어가려고 쫙 쫄래쫄래 보다가 접속한 친구가 있길래 싹 봤더니 뮤미 씨가 접속을 해 있는데 뭔가 하고 봤더니 역시나 호그와트를 마법의 나라에 가셨군요. 마법의 나라를 가서 영국으로 가셨군요. 네, 영국을 가셔서 그걸 플스4로 하셨대요? 뭔가를 하고 계시더라. 여기까지 맞는데 아니 웬걸 확진을 걸리셔서 바로 난 길을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하는 스테이지를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치 씨부터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로치 씨가 가장 최신작인 상황이기도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회차가 저희가 예전 구 레트로 피플 하이테크 편에 나왔었죠. 그쵸. 그거의 후속작이라고 해야 되나? 벌써부터 이제 좀 카르마 씨의 머리가 지끈지끈하는 게 보여요. 그때 기억들이 여기 없던 한 사람도 보여. 이게 선택적 삭제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의 기억이 정말 안 좋아.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닌데 내가 정말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거를 삭제를 해버리는 게 있잖아요. 나는 그게 됐나 봐요. 그 책을 까먹었어. 잊어버렸어. 그 차가 날라갔어. 저 솔직히 하나 말씀드리면 옛날에 지금도 연재 중인지 모르겠는데 네이버에서 오늘 로치 씨가 소개할 게임을 가지고 이제 만화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때도 그 제목 보고 그게 간간히 계속 떠올랐어요. 그 제목을 딱 보자마자 이게 왜 여기서 나와? 왜 도대체 여기서 이걸 가지고 만화를 그리고 있는 거야? 저 그러면서. 입꼬리 실룩거리는 거 봐 저거. 근데 좋지. 좋다고 한다 아주 그냥. 괜찮아요. 요즘에 다 망해가서 없어지고 있거든요. 공사가 나간 방향은 우리 키 큰 놈 소개해 주시죠. 키 큰 놈 나왔으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제목은 이제 어쌔신 크리드 브라더우드입니다. 이 작품은 어쌔신 크리드의 가장 찬란했던 역사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평가가 되죠. 네, 그쵸. 제일 좋았을 때죠, 이때가. 요때부터 요 안팎으로 한 3, 4년 내외? 요때가 유비소프트 제일 좋았을 때라. 우리 또 유광수께서 한참 잘 나가실 텐데, 이때가. 에이. 지금은 어쩌다 이렇게 되셨는지 참 씁쓸하고만. 근데 뭐 이때만 해도 뭐 자기네가 락스타랑 비비니 이러던 때라. 너티독도 크게 안 달라 막 이러던 때라. 아니, 어쌔신이라는 작품이 여러 가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서 간간히 보였는데 이걸로 서양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보였어요. 간간히 있긴 합니다. 네, 왜냐면 재미가 있으면 컨텐츠가 재미가 있으면 거기에 부과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주 소재가 뭐냐를 좀 파괴되는 양상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 어쌔신 크리드는 그런 전제에서 많이 권장을 했던 게임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이게 가면 갈수록 그런 게 좀 있는 게 고증을 잘 지키는 건 좋은데 고증 말고 다 나가리면은 그건 또 이제 게임으로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디스코그래피 채널로서 좋은 거는 다큐 채널로서는 좋을 수 있지만 게임이 재미가 없으면은 그렇지. 그러면 그건 그냥 박물관 콘텐츠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영상이라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상 저희가 지금 브라더우드를 얘기하고 있지만 최신의 차로 또 보면은 그 고증도 못 지켰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이제 회사가 약간 정치적 올바름 이런 거 하면서 그런 고증도 약간 자기네 입맛에 맞게 바꾼 그런 지적도 많이 받아가지고요. 요즘에 그게 많이 좀 문제가 됐더라고요. PC주의가 좀 이제 심각하게 화두가 좀 메인으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 비슷한 사례가 저도 얼마 전에 좀 느끼는데 TVN 드라마에서 원경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네.
그 태종 때 이야기인데 원경왕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원경왕후예요. 네. 그 원경왕후가 메인 베이스로 하는 드라마인데 제가 사극을 좋아하긴 하는데 좀 아리송한 거예요. 그게 고증이랑 복식은 진짜 잘 살렸거든요. 제가 마지막 어떤 정도전 때 정도가 그나마 복식 잘 살렸던 것 같은데 요 복식이 지금 나오는 원경 때 복식도 괜찮거든요. 문제가 스토리가 이게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원경화가 아무리 막 대단하고 이런 그 캐릭터긴 했는데 그리고 그런 역사적 인물은 맞는데 여성이 중심이 된다는 식의 그림을 그려보자 원경이라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태종을 소위 말해서 찌질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경왕후에게 약간 계속 그 시기 질투심 같은 걸 계속 표현하는 느낌이랄까? 근데 태종이 그런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니 표현할 거면 좀 제대로 표현을 하고 아니면 그 둘 사이에 약 불꽃 튀기는 것을 잘 표현한 것들이 그 사극들 중에서 은근히 있어요. 태종 이방원이라고 KBS에서 몇 년 전에 했던 것도 있죠. 그리고 뭐 그 전으로 뭐 대왕소정도 그때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서 소스를 보면은 원경왕후 대 태종의 얘기에서 부닥치는 부분들이 없진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역사에 기반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대놓고 원경왕후가 짱이고 태종 너는 찌질이야 막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게 정치적 올바름을 이렇게까지 해버리는 상황이 계속 연출된다는 게 과연 좋은 건가? 역사를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거면. 그렇죠. 근데 지금 어쌔신 크리드 얘기도 하셨지만 그것마저도 그 정치적 올바름이 아니라 사실상 역사를 왜곡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왜 있는 것까지 뒤틀리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시대적인 구조가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발생됐던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 것까지 표현을 해주는 게 맞는데 억지로 왜 그걸 뒤틀려가지고 이게 이런 거였어라고 왜 재해석이 들어가냐 이거죠. 역사를 그 자체를 왜곡을 시켜버리는 거는 역사가 아니죠. 그건 대체 역사물이 돼버리는 상황인 거니까.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저도 그 원경을 보면서 느꼈던 것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어쌔신 크리드 최신작에 나왔던 것도 보면서 이게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있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많이 서글퍼요. 이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여성의 신장이 우대하고 여성 인권이 존중되다는 거는 동의합니다. 그거는 동의하고 그런 캐릭터들이 멋있을 수 있다는 서사는 확실히 갖고 있는 캐릭터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망한 이유는 분명해요. 재미가 없어서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쵸, 뭐 멀리 갈 사례도 없이 저기 소니의 최신작 게임도 사실상 이번에 PC주의 때문에 망했다라는 게 거의 정설이잖아요. 이게 어쌔신 얘기하다가 갑자기 거기까지 들어요. 아니 근데 맞아. 생각해보면은 거기 나오는 저기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 걔가 그분도 좀 약간 그 성적으로 좀 뭔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썰이긴 한데 뭐 양송해저가 아니었냐 약간 요런 썰은 돌더라고요. 아니 그 썰을 차용하는 건 좋아. 뭐 그래서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왕건이 갑자기 왕건까지 가는 거. 뭐, 왕건은 그 태조왕건 때 보면 마누라만 궁예가 마지막에 죽는 거에서 보면은 사실 뭐 돌마다 죽었다 이게 역사적 기록인데 설마 한 나라의 군주가 그렇게까지 죽겠어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멋있게 그렸잖아요. 그냥 뭐 별건 아니지만 어디 뭐 계곡에서 돌에서 술 한잔 기울인 다음에 나를 베게 이러면서 끝나잖아요. 그때 제 기억상으로는 그게 나레이션으로 한 번 더 나왔어요. 맞아요. 언급했잖아요. 사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걸 우리는 차용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풀어줬으면 그게 어떤 관점이든 간에 납득이 되면 그렇지라고 이해해줄 수 있다는 거죠. 대체 역사물이면 대체 역사물이고 허구가 가미됐으면 허구 가미됐다고 얘기를 하던가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가야 되는데 포장 자체는 역사입니다. 역사를 바탕으로 했습니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식이니까 사람들이 답이 없는 거죠. 그 우리나라 그런 것 중에 좀 유명한 게 하나 있죠. 그 환단곡이라고. 예.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따지면 뭐 단군 할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겁니까? 단군 할아버지가 웅녀님하고 결혼을 해서 문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이 망한 것은 그 유명한 공룡오적이라고. 아니, 을사오적도 아니고 공룡오적은 뭡니까? 이 또한 다 환국의 뜻이겠지요. 오늘도 산으로 가고 있는 레트로 피플을 여러분은 2025년에 청취하고 계십니다. 자, 합시다. 자, 어쌔신부터. 네. 어쌔신 갑시다. 그래서 어쌔신으로 돌아오면은 이게 2010년도에 나왔는데 요때가 딱 뭐냐? 저 모논 프론티어 하다가 섭종했을 때거든요. 가슴이 헛헛했지? 나의 친구가 사라졌구나. 네, 제 친구가 죽은 날이었죠. 바이 마이 프렌드. 제 친구 중 한 명이 죽은 날이라 장례식 이후에 헤맸거든요. 그래서
그때쯤에 P2P 사이트를 전전하고 온라인 게임들을 전전하고 하면서 어디다 내 마음을 두나 공부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나처럼 AV에 뒀었어야지. 그것도 봐봤는데 그치. 그- 헛헛한 마음에 가시질 않아. 힘으로 캐시더라고요. 그렇지. 나 그래가지고 공룡을 때려잡던 나의 친구들이 더 재밌었는데. 난 전장을 누벼야 되는데. 난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게 아닌데. 아니 저는 뭔가 칼질이 하고 싶고 막 이런데 그렇지.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어쌔신 크리드라는 게임을 처음 접했는데 근데 저도 이런 서양 액션 어드벤처에 그렇게 익숙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처음엔 잘 못했어요. 근데 이 게임의 장점이 뭐냐 그 시민들한테 시비 걸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경비병들 뒤에서 막 그 뒤치기 하고 가기가 되게 좋거든요. 아, 그래서 그 화뿌리를 먼저. 그리고- 시민들과 경비병을 먼저 시작했다. GTA5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 경비병들 왔을 때 리스크가 GTA보다 훨씬 덜하기 때문에 그 다 때려눕히고 무쌍하고 도망가고 막 이런 거 하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아니, GTA는 은근히 별 하나씩 뜯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오더구만요. 그래서 이제 옛날 뭐 산안드레스나 뭐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GTA5 기준으로 말하면 그 시민들 막 죽이고 다니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모드질이나 이런 거 치트 이런 거 안 쓰면. 약간 레벨이 더 빡세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시민을 3번 그 죽이면은 그 비동기화라고 해서 게임 오버 강제로 시키는 게 있거든요. 비동기화. 그러니까 이게 설정이 애니머스로 동기화를 해서 조상의 기억을 본다는 설정이기 맞아. 때문에 그랬죠. 예. 그래서 시민을 3번 죽이면은 비동기화해서 강제 게임 오버 시키는 그 제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시민을 3명 이상 죽일 수 없다는 거네요. 그쵸. 좀 쿨이 돌아야 됩니다. 이게 한 5분인가 좀 돌아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그 편법으로 피할 수 있는 게 죽이지만 않으면 돼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심장박동수 0만 되지 않으면 이게 내가 그 쓸 수 있는 무기가 그거잖아. 너 내가 죽이진 않을게. 내가 죽도록 패줄게. 이거잖아. 예, 무기가 좀 몇 개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암살검, 뭐 대검, 뭐 총 이런 걸로 쏘면은 사람이 죽는데 그냥 주먹으로 때려 죽이면은 그러니까 때려서 때려 눕히면 죽진 않거든요. 그냥 그 피떡만 된다. 그러기 상태?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얼굴 가리고 흔들흔들 이렇게만 돼요. 그러기 상태에 걸린다. 네, 근데 이제 죽은 것과 다름없거든요. 게임적인 시스템으로만 보면. 뭔가를 할 수는 없는. 네, 그쵸. 그리고 들고 갈 수도 있고, 뭐, 돈도 뺏을 수 있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냥 주먹으로 때려 눕히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아니, 왜 게임상에서 초롱이가 되시고 그러십니까? 아니, 본인이 받았을 딸인데, 왜 초롱이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스템을 모르고 이제 스토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막히면은, 그런 짓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래서 게임은 안 하고, 막, 파쿠르 하긴, 이 게임이 되게 좋은 게, 파쿠르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끼키야 2, 3층 정도인데, 이게 한, 3나 4만 가도 배 타야 되고, 막, 그, 건물 높이 높아지고 이러면은, 그, 파쿠르로 돌아다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요 게임은 딱, 그, 르네상스 시대 로마다 보니까, 맵도 넓은데, 그, 건물 높이도 다른 시리즈에 비하면 그렇게 막 엄청 높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게임의 최고의 포인트이자 가장 베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맵은 넓은데 게임은 또 할만한 구조의 맵이라서 쾌적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지나가면서 퍽치기 하고 가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못된 짓 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들어와서 사람들 때려눕히고 경비병 막 뒤치기 하고 가기 이러기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맵도 넓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좋고. 그래서 이걸 잠깐 여기까지 요약을 하면은 모넌 프론티어가 종료가 돼서 헛헛한 마음에 어쌔신 크리드를 발견했는데 하다 보니까 초기가 돼서 시민들을 그냥 때려눕히고 그쵸. 돈을 갈취하고 돈을 갈취하고 말 그대로 강매를 시켰다 이거잖아요. 강매도 아니죠. 그냥 돈을 갈취한 거죠. 그리고 요 무기 중에 십자궁이라고 있어요. 뭐 굳이 말하면 석궁인데 그게 명칭이 그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십자궁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네. 그래서 그거를 획득하게 되면 이제 원거리에서 그 사람 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로 경비병을 정리하고 이제 경비병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 이제 사람들이랑 맨손으로 막 다이다이 뜨는 거죠. 그러면은 몇백 명도 때려눕힐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저분 어쌔신 크리드라는 게 야인 시대를 하셨네. 김두한이십니까? 야인 시대도 야인 시대도 아니고 약간 퍼지데이 같은 느낌? 아니 왜 도대체 거기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렇게 격투가고 싶었으면 킹오파나 철권이나 스파를 했어야지. 역시
분명히 명심하셔야 되는 게요. 거긴 로마지 종로가 아니에요. 요즘 유행어로 그 야차룰이라고 있거든요. 다 떼고 싸우는? 왜 거기서 혼맛지 상대를 하십니까? 일본 애들도 없는데. 뭐 물론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 있을 수 있겠지. 뭐 어떻게 건너와가지고 근데 네, 로마지 않습니까? 약간 그 게임 QA 테스트 하듯이 제가 뭘로도 죽일 수 있는지 다 봤거든요. 정확하게 때려 눕힐 수 있는지 막 그 시민들 청소하려고 들고 다니는 빗자루 같은 게 기본적으로 캐릭터가 들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근데 시민들이 떨어뜨린 걸 제가 주워서 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쥐고 있는 시민을 때린 다음에 제가 그걸 들고 다른 시민을 또 때려서 때려 눕히거나 이런 식의 재미도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응용을 많이 했죠. 한마디로 서양판 GTA를 하셨다. 서양판 GTA 아니, GTA 서양판 중세시대. 예, 그, 르네상스 시대 GTA를 한 거죠. 그 이동 수단만 없지 그냥 걸어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야인 시대를 야차룰로 가지고 갔다. 네, 그렇죠. 열심히 이제 골목대장이 되셨다. 그런 식으로 약간 굳이 스토리를 밀지 않아도 그냥 틈 날 때 접속해서 한 번씩 다이다이 뜨기 좋다. 요즘에 이제 이런 형태의 게임들이 뭐 오픈월드라고는 아니 오픈월드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뭐 준 오픈월드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쉽게 표현을 해서 이 준 오픈월드 게임들을 간간히 보면은 서브 퀘스트들을 우겨 넣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그 서브캐 하는 재미가 있는 게임들이 있거든요. 보면 메인 퀘스트를 하는 느낌보다 서브를 하면서 시간을 오히려 많이 뺏어먹는 게 있는데 제가 많이 말씀드렸듯이 용과 같이 극2는 명작입니다. 물장사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물장사는 갑입니다. 물장사를 하라고. 이게 정말 재밌는 거라고, 여러분들. 그걸로도 메인 다 뽑아먹는다. 그걸 하셔라,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온 가족의 게임에서 지금. 그러니까 오늘따라 좀 내용이 딥해. 근데 그 요즘 편집본 게임에 내면 되잖아요, 나중에. 이거는 홈페이지라서 내자. 19금용으로. 요즘 게임에 비교해서 말하면 요즘 게임은 약간 그 제재가 좀 세거든요. 경비병이나 뭐 경찰 이런 거 오면은 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렇죠.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겠어요. 게임에서 그렇게 해대니까 재질한 거 아니야. 아니 싱글 게임도 그걸 못하면 본인이 거기서 야차룰로 애들 패고 다녀서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스토리 진행률이 안 되니까 그걸 강제적으로 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아니, 브라더를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라고 했지. 누가 초록이가 되라고 했습니까, 지금? 몇 번을 말해. 왜 자꾸 마동석 같이 하려고 그래, 거기서. 범죄도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팩트 마동석은 그렇게 팬 적이 없다. 초록이가 뺐다 합시다. 명합니다.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게임들에서 봤을 때 이 서브캐라는 개념이 몰입도를 주는 거는 오케이고 재미를 거기서 부가적으로 더 부여할 수 있으면 완전 땡큐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요즘 게임에서는 약간 좀 우겨넣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그쵸.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메탈 기 서바이벌 하는 거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진짜 서브캐 볼 거 없거든요. 뭐 컨테이너 박스 열어라, 가끔 동료 구해라, 뭐 동물 발견됐다, 이거 빼고 없잖아요.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그리고 스토리 게임은 없어야 할 거 하는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요즘 어쌔신 크리드 같네요. 아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뭔가 서브캐에서 뭔가의 포인트를 주는 것들이 나오면 재밌는데 요즘 게임들은 가끔 보면 굳이 억지로 컨텐츠를 늘려야 되니까 그런 거를 박아넣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게 아쉽다는 거죠. 차라리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어쌔신 크리드 정도의 게임의 시대였거나 아니 그 정도의 작품대에서 보여줬던 재미라면 납득하죠. 재밌으니까. 다른 거라도 하고 다니는 재미를 내가 이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요즘 거에서는. 근데 이게 또 시대적으로 오픈월드 게임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선형적으로 스테이지만 밀면 되는 게임도 많았거든요, 이때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많았죠. 그래서 유비식이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때는 유비식 이렇게 해도 얘네만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막 지루하지 않은데 요즘엔 애지간한 그 트리플 A 게임들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쳐 나가 떨어진 거죠. 뭐 얼마 전에 스타필드 전 개발자가 뭐 요즘 게임들이 안 팔리는 이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이런 오픈월드식의 뭐 문제점을 좀 얘기했는데 물론 그 밑에 답글은 야 그게 아니라 스타필드가 재미가 없어서야 노잼이었잖아 뭐 이러면서 이제 까는 글들도 많았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좀 곱씹어 볼만할 것 같아요. 굳이 필드를 광활하게 보이고 막 크게 만들어가지고 컨텐츠가 없는 느낌이 좋은 건가? 라는 의구점이 생기는 시대가 된 거죠. 이제는 AI도 발전되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온다고 하지만 콘텐츠가 없는데 넓어봤자 뭔 상관이야 라는 시대가 돼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어제 그 서점을 갔거든요.
제가 요즘에 그 책을 사면서 느끼는 건데 요리책을 사는데 요리책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두 분은 혹시? 레시피? 요리과학 정석? 그러니까 뭐 이제 요리에 관련된 그런 레시피나 요리에 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게 써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담 아니고 두께는 한 7cm 정도 되는 그런 책인데 7cm면 거의 한 300~400페이지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그런 책을 딱 궁금해서 까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이 책 저자의 어린 시절부터 내가 왜 요리를 했었고 내가 몇 번째 레스토랑에서 했으면 내 어린 시절에는 뭐 할머니가 뭘 해줬다는 등 그런 거 있으면서 레시피가 그냥 몇 개가 툭툭툭 튀어나와요. 그게 요리북이에요? 자서전이에요? 에세이예요? 그게 요리 서적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구나. 얘 얘기를 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건 게임에서도 재미를 원하는 거고 요리책에서 레시피를 원해서 딱 볼 텐데 그쵸. 너무 그러니까 아니 그래 물론 그 사람의 인생이 쓰잘데기 없다는 건 아니지만 맞아요. 원하는 게 너무 적어. 그러니까 이게 또 책 한 권에 그렇다고 10,000원 20,000원 하냐? 뒤에 가격이 제가 봤던 게 37,000원인가 그랬어요. 그쵸. 한 4~5페이지 될까? 두꺼우니까. 그 정도 값 봤죠. 근데 와. 근데 이게 또 얘기하자면 길긴 한데 그 우리나라 도서 시장도 좀 잘못돼 있어가지고 아니 지금 시장이 잘못돼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게임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그렇게 어떻게 좀 쓸모없는 것만 우겨넣지 말고 좀 필요한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래 좀 뭐 적당히 옛날에 그거는 머릿말에다가 조금 한두 페이지 넣어주고 끝났어. 근데 그런 걸 갖다가 내용을 꽉꽉 채워놓으니까 책이 안 팔리는 거 아니야. 오죽하면 유튜브 보면 다 나온다 그래. 그래서 그걸로 게임으로 돌아오면 게임도 이제 그 플레이 타임이랑 이런 거를 이제 붙잡아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별 쓰잘데기 없는 걸 끼워넣는 게 까놓고 말해서 재밌으면 다 해요. 재밌으면 맞아요. 한번 그러니까 그 댓글이 맞아. 재미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이제 가격도 트리플 A로 받고 싶으니까 우리 이 정도 합니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그 서브캐를 진짜 미친 듯이 넣는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유비소프트가 그런데 아까 그 메탈 기어 서바이브도 제가 할 얘기가 많은 게 그러니까 거기서도 할 게 없다 그랬잖아요. 와 나도 그걸 한번 해보면서 느꼈어. 야 이씨 조력자 구했으면은 아니 생존자 구했으면 생존자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생존자 새끼들이 입에 아무 말도 없어. 그쵸, 덩어리야 이게 뭐야 이거 인격체야 뭐야 이거 그냥 클론 덩어리야 뭐야 이거. 와 이렇게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구할 의미가 없어. 최대한 구했으면은 여기가 어디죠? 뭐 오늘 최대한 나한테 진짜 안녕하세요 이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 진짜. 아무런 상호작용 없는 거 그냥 데이터 덩어리잖아. 왜 디지몬이 떴어? 그 데이터 덩어리들이 애들이랑 교감을 해서 뜬 거 아니야. 교감을 못하게 게임이 플레이어랑. 저희가 요즘 게임이 많이 긁혀서 그래요.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려요. 하도 긁히게 만들어가지고 게임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어쌔신 크리드 브라더우드가 나왔을 때 무렵 정도의 게임성이나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그게 또 리마스터가 돼서 팔리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또 리마스터 되고 뭐 리메이크 돼서 팔리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이유라고 봐요. 왜냐면 작품성이 검증됐으니까. 그치. 예, 그리고 그때 당시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벌어서 이제 내가 그 사람들이 메인스트림에 올라올 나이가 됐으니까. 지금 화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리메이크가 되는 이유들이 뭐겠어요? 그게 다 컨텐츠가 그때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느덧 파판 때문에 벌써 이제 중장년이 된 나이가 된 거고, 어쌔신 정도면 이제 보통 이제 그 30대생들이 들어갈 텐데,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활동하는 층이 됐고 돈을 쓰는 층이 돼버리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게 TV도 그렇거든요. 요즘에 TV에서 드라마들 보면은 매체에서 OTT나 이런 데서는 좀 신인들이나 새로운 사람이다라는 사람들이 좀 나오죠. 그런데 TV 매체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배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거를 보고 왔던 사람들이 계속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게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그 시대에 머무는 것들이 좀 있어요. 저희 방송 자체는 레트로를 다루기 때문에 사실상 한계점이 있다고 하지만 요게 약간 요즘 시대에서 이런 관점들을 보면 그게 아쉬운 거죠. 사실상. 그리고 그거를 잘 표현하면 좋은데 애매하게 가는 게 좀 아쉬운 거죠. 결론적으로만 따지면. 그래서 브라더우드 얘기를 좀 이것저것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게임에서 줬던 지금 로치 씨가 얘기했던 대로 뭐 길거리에 NPC들을 때리고 다니고 뭐 병정들을 어떻게 습격하고 하는 스토리를 전혀 안 건드리고 가더라도 이런 뭔가 자유도적인 재미나 이런 것들을 쏙쏙들이 느낄 수 있던 포인트는
본질적인 재미를 거기서 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로마 시대는 대체 무슨 이야기가 있었던 거야? 이거 재밌네? 이렇게 뭔가 더 2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준 작품들이 요즘 시대에 몇 개나 있나 싶어요, 사실은. 저희가 게임을 많이 안 한 것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요즘 게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그 플레이어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좀 강제하려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더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더 자유도 높은 게임 있잖아요. 뭐 발더스 게이트라든지 이런 게 더 인기 있는 이유도 저는 그런 게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쌔신 크리드를 이 브라더드라는 버전을 쿨타임 차면은 하게 되는 킥 포인트는 뭘까요? 킥 포인트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 한 번 자유도. 깨놓으면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물론 한 번은 이제 다 클리어를 해야 된다. 안 해도 상관없는데 하면 편합니다. 왜냐면 아이템이나 이런 게 다 풀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유적지나 건물 같은 거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금 같은 게 들어옵니다. 시간당으로. 그래서 이제 나중 가면 돈이 엄청 많이 쌓여요. 그래서 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암살단도 키워놓으면, 부르면 알아서 경비병이랑 싸우거든요. 그래서 합법적 다단계를 게임에서 실행하시네. 네, 그래가지고, 진짜 야인 시대 놀이 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럼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중세시대, 죄송합니다. 갑자기 마가 끼었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두 번이 아니니까. 시민도 죽이지만 않으면 되니까 다이다이 뜰 수 있거든요. 야, 로마판 종로를 만드시네요. 그쵸. 상인들을 지키고. 푸드만 뒤집어서 중절무서 김도라고 뭐 달라. 근데 이게 다음 편인 레벨레이션인가? 거기만 가도 이게 좀 억제가 되거든요. 경비병이 엄청 세져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게임 시리즈 내에서 이 편만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늘 산으로 가버리는 탐험꾼들의 모험은 계속됩니다. 11번째 보너스 스테이지의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 목요일 저녁에 업로드 예정입니다. 평안한 새해 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CHRP